근데 이거랑 지금 황룡 영상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막걸리 영상 이거 보면은 왼쪽 위에 재현이라고 붙어 있잖아요. 황룡 영상은 보면은 그냥 재현이 아니야 이게. 뭐뭐 주장에 따른 재현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러니까 뭐뭐 주장이란 거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이런 재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상하잖아. 왜냐면 실화 탐사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재현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맨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이 황룡 사건에 대해서만 뭐뭐 주장에 대한 재현이라는 게 많더라고. 자기들이 봐도 야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야 뭐뭐 주장에 따른 재현이라고 붙여. 그냥 재현하면 우리가 위험하잖아.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. 안녕하세요. 열 번째 남자입니다. 황룡 4편입니다. 4편은 학폭 논란을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황룡이 프레임 짜져 있는 거는 학폭이잖아요. 상해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진호랑 강경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. 아니 황룡은 본인은 학폭을 인정을 했는데 왜 팬들은 인정하지 않냐?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실제로 영호 욕하는 사람이랑 이제 옹호하는 사람 둘이서 뭐 댓글에서 싸우면 이쪽에서는 그러는 거야. 이진호 팬들은 야 본인이 인정했는데 니들이 왜 아니라고 해?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황룡이 우선 학폭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. 2월 25일에 황룡우의 입장문이 있어요.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.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합니다. 친한 사이 저거는 뭐 상해 얘기니까 그 전줄에 있는 얘기가 학폭을 인정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 불타는 트럼에서 입장문이 나왔었어요. 황룡이 뭐 약식 기소에 뭐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 중요한데 제시된 내용이 있어서 서로 다른 사실이 있음도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. 이래요. 이건 분명히 뭐 상해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황룡은 본인이 만약에 자기 입장문에다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당연히 이건 사과문이니까 결국은 이제 학폭 논란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황룡우 본인은 억울해한다.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제작진이랑 뭐 얘기를 해봤으니까. 그리고 3월 3일에도 황룡우의 입장문이 있습니다. 이때 뭐 학폭 인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. 그러잖아요. 그때 황룡우의 생각은 뭐냐면요. 그러니까 제기되는 게 되게 많아. 그런 의혹 제기가 너무 많고 너무 괴로운데 대부분 가짜인 겁니다. 이게 오해가 되게 많아. 근데 이런 게 막 올라오는 자체가 죄송한 겁니다. 적어도 저 상해죄 저 부분은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죄송하지 당연히. 그래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결론은 학폭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저런 뭐 반성문 같은 거 저런 걸 가지고 이진호랑 강경윤이 자꾸 학폭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황룡은 본인이 학폭을 인정했다.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선 이 황룡은 학폭을 다루기 전에 제가 학폭 연예인을 다룬 적이 많습니다.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많고요. 대표적으로 이 남주혁이랑 르세라핌의 뭐 김가람이 있어요. 연예인에 대해서 옛날에 뭘 했다 이렇게 지르는 거는 항상 이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약자입니다. 약자. 약자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야 그냥 학폭했다. 그러니까 학폭을 했든 말든 간에 했다 이래도 많은 대중들이 걔 학폭했었어?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무기 삼아서 이 호소인들이 뭐 돈을 뜯는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한 학폭 제기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학폭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형사처벌이 있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. 뭐 손명호처럼 뭐 괴롭혔다 이러잖아. 아니 그러면 고소를 하면 됩니다. 아니 막 찢이고 막 이랬대. 무슨 뭐 장애우를 괴롭히고 이랬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학폭은 사실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다. 있지도 않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고소를 하면 돼. 고소를 했을 거라고. 그러니까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.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. 두 번째로 아니 꼭 형사 고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학교 내부에서 이제 학폭위 같은 걸 열어요. 학폭위에 대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. 물론 학폭위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내용은 봐야 되지만 적어도 그 정도 증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남주혁이랑 이 김가람 있잖아요. 김가람 같은 경우는 이 학폭위 그 기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뷔를 하려고 했다가 바로 나가리가 됐습니다. 지금 뭐 연예계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.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근데 지금 남주혁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남주혁한테 제기됐던 거랑
황영호한테 제기됐던 거랑 비슷합니다. 둘 다 이진호가 깠던 거예요. 얘가 일진 무리에 있었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노는 무리에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. 근데 실제로 괴롭힌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우리는 이렇게 프레임에 짜져 있기 때문에 학폭이나 일진 이러면 뭐 모조리 다 나쁜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학교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. 나도 중학교 때 사실 뭐 중학교 때는 제가 노는 무리였어. 뭐 사람 얼마 없었습니다. 그냥 노는 무리 있었고, 고등학교 때는 저는 찐따였어. 노는 무리가 따로 있었습니다. 일진이라고 칭할게요. 근데 중학교 때를 생각해도 그렇고요,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도 그렇고,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진들이 이 그냥 평범한 애들,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전혀 괴롭히질 않아요. 그건 다 기억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자기들끼리 막 욕하면서 놀아. 선생들도 이 사람들이랑 잘 놀아. 얘들이 또 이제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를 또 잘 대꾸를 해줍니다. 항상 제일 뒤에 앉아서 막 그렇게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. 실제로 학교 다닐 때는 딱 그 정도일 뿐이라고. 근데 학폭 이러면 우리는 막 치를 떤다고. 그게 왜 치를 뜨냐면요, 언론에서 말하는 학폭, 그러니까 뭐 만화, 드라마, 뭐 영화 이런 데서 말하는 학폭은 너무나 끔찍합니다. 근데 이게 그런 게 잘 없어요. 실제로 잘 없고요. 그 정도까지 끔찍한 학폭이 있었다면 다 고소가 돼. 고소가 되거나 적어도 학폭위는 열려.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적어도 비난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으니까 학폭은 엄청나게 나쁜 거다, 일진은 엄청나게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일진 그룹 내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되게 큰 비난을 하려고 한다고요. 근데 연예인에 대한 학폭 제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. 일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닌데 그 중에서 정말로 뭐 사람을 괴롭히는 애가 있었다고 쳐.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면 뭐 깔 수도 있지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. 그래서 이 남주혁군도 그렇습니다. 실제로 괴롭힌 사람은 따로 있어. 그러니까 저 까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야, 그때 나를 막 괴롭힐 때 남주혁도 뭐 있었던 것 같아. 자꾸 이런 얘기를 해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해당 연예인을 까면 안 됩니다. 지금 이 황룡 사건도 그렇습니다. 이따가 얘기할 건데, 이 실화탐사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황룡 친구도 인터뷰를 했는데, 황룡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무리에 잠시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런 뭐 괴롭힘을 했던 애는 따로 있었다,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한테 걸면 됩니다. 뭐 이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뭐 안 거는 거야? 그리고 이 증거가 없고 실체가 없는 학폭은요, 열등감이 우러나와가지고 그냥 까는 거에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싫은 거야. 황룡이 잘 나가는 게 싫어서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는 막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래. 나 어릴 적에 그런 뭐 트라우마 때문에 TV에 나와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것만 해도 막 싫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황룡이 이걸로 데뷔를 한 게 아니에요. 그 전에 노래도 나왔고 이렇게 뭐 TV를 불렀잖아. TV에 나와서 노래 부른 게 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얘기를 안 했어. 그러니까 황영웅이 TV에 나와서 싫은 게 아니라 황영웅이 잘 되니까 싫은 겁니다. 이런 거는 그냥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진호가 항상 하는 게 그런 거야. 이 열등감을 폭발시켜가지고 자꾸 뭐 제보를 하게 만드는데, 그건 내 인생 너무 고달파져. 그렇게 살면 안 돼.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 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남을 까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되면 됩니다.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.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실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이 네 가지 예시가 나왔어요. 첫 번째가 뭐 중학교 때 뭐 장애우를 괴롭혔다, 뭐 이런 게 나오고, 두 번째가 무슨 뭐 카드 뭐한테 삥을 뜯었대요. 세 번째가 뭐 게임기를 팔아놓고 뭐 게임기 안 줬다, 그래서 뭐 돈을 삥땅 쳤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네 번째가 황룡 동생이랑 축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상해 같은 걸 입었는데 황룡이 와가지고 뭐 협박을 했다,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요 네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제가 실화탐사대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. 반박을 한 적도 많고, 대표적으로 뭐 영탁 막걸리가 있거든요. 이때 영탁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, 영탁 팬들이 정말 이렇게 치를 떨었던 게 뭐 이런 걸 재현해, 이런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였거든요. 백구 형이 이제 앉아가지고 뭐 진탁, 회룡표, 영탁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영탁 방송을 보고 뭐 영감을 얻었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재현을 하고 앉았어. 아니 그러니까 저럴 리가 없잖아요. 영탁을 그냥 이름을 뺏긴 거잖아. 누가 먼저 했냐는 중요하거든. 근데 영탁 나오니까 그냥 영탁 뺏겼다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뭐 이름을 정해놨는데 TV에서 보고 뭐 영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재현을 했다고.
근데 이거랑 지금 황룡 영상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막걸리 영상 이거 보면은 왼쪽 위에 재현이라고 붙어 있잖아요. 황룡 영상 보면은 그냥 재현이 아니야 이게. 뭐뭐 주장에 따른 재현 이렇게 써 있어요. 뭐뭐 주장이란 거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이런 재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상하잖아. 왜냐면 실화 탐사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재현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맨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이 황룡 사건에 대해서만 뭐뭐 주장에 대한 재현이라는 게 많더라고.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고소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황룡 측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. 실화 탐사들을. 그러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. 왜냐면 방송을 하는 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뻥이었어. 근데 그냥 재현하고 그냥 틀어버리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최소한 안전장치로 뭐뭐 주장에 따른 재현이라고 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. 그래서 이런 영상들에 다 뭐뭐 주장에 따른 재현이라고 쓴 것 같아. 물론 다른 영상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너무나 터무니 없으니까 자기들이 봐도 야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야 뭐뭐 주장에 따른 재현이라고 붙여. 그냥 재현하면 우리가 위험하잖아.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. 근데 팩트 체크가 안 되면 저런 방송을 하면 안 돼요. 저런 걸 재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황룡 주장에 따른 재현은 안 했잖아. 야 열람이 주장에 따른 재현 했어? 야 내 주장에 따른 재현도 해줘.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잖아. 한쪽 주장에 따른 재현만 할 거면 그런 재현 영상을 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실화탐사대 방송 이 네 가지 이후에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. 신소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논란 전에는 황영웅의 팬이었는데 이 뭐 학폭 논란 이후에 자기는 뭐 팬이 아니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나왔더라고. 근데 그건 제가 팬이 아니라고 생각해. 팬이면 이 사건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. 팬이라면 하나하나 따져봐. 왜냐면 내 팬이니까 내가 황영웅을 좋아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건 하나하나 보고 아 황영웅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억울했겠구나 라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팬이라면 더 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. 제 생각에 저 학폭 논란 때문에 팬이었다가 팬이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그냥 만들어내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. 뭐라고 하냐면 그냥 황용훈 팬이었다가 논란 이후에 팬이 안 된 사람이래. 근데 제보를 했다?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무슨 학폭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싫었대. 아니 황영웅이랑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이 지금 팬이 안 됐으니까 이 실화탐사대에 제보를 해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.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. 야 그러면 나도 실화탐사대 제보하면은 그냥 저 황영웅 편에 나갈 수 있었어? 나는 못 나갈 거 아니야. 왜? 나는 황영웅이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. 이 사람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야. 저런 사람을 출연시켜가지고 일부러 욕먹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. 그래서 저거 만들어낸 것 같아. 그냥 욕먹게 하려고. 그리고요, 저는 저 학폭 논란 제보자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아무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황영웅 논란은 싹 다 그래. 증거가 없어. 지금 학폭 관련된 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이 그냥 말뿐이야, 말뿐. 말뿐이고 기사에서도 그래. 이번에 강경민 쓴 기사도 보여줬잖아요. 그냥 뭐 피해자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. 뭐 진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황영웅 사건만 진위가 증명되지 않은 제보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.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학폭 논란은 실체가 전혀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. 사람 하나를 나락 보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뭐 찍어놨거나 뭐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랬던 것 같아.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. 왜냐면 이 마음속 깊이 황영웅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조작된 기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결론은 황영웅 학폭 논란은 실체가 없다. 실체가 없는 논란이다. 그리고 황영웅 본인은 인정한 적도 없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